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고 있을까요? 공수처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CTV가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됐다.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수사한 게 아니다. 오보다. 라고 강경하게 공수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양수 의원님,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이거 심부름 센터냐 라며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공수처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이번 기사를 낸 그 기자의 그 공적 조서를 보면 그 현장에 가서 CCTV가 있는지를 한참 동안 찾았다고 그래요. 한참 동안 찾았고, 결국 포기하고 가려는데, 뭐 조명등 같은 그런 그 칼칼한 그 먼지가 쌓인 그런 CCTV가 하나 있어서 그 선을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그 차에서 내리고 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나름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한 것을 지금 공수처에서는 불법적인 그 유출, 수사 정보 유출을 통해서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공수처가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역량이나 그 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되냐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냐 권한은 어디까지냐 이거 갖고도 지금 다툼이 많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일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라고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낸 기사에 대한 내사를 우선한다. 이게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얼마나 바쁜 상황에서.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법적인 문제도 언론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거 잘못된 거고 지금 공수처가 그렇게 한가하냐. 공수처는 정말 지금 출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데 맨 첫 번째 그 수사가 지금 조희영 교육감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희영 교육감에 대한 수사 이제 진행 상황에서 이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 압수수색 정당하냐? 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검찰과 공수처 간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제 판사, 검사, 법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지만 그 조희영 교육감은 그 대상이 기소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검찰 시켜야 되는데 기소권 없는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여당이 좀 나서야 됩니다.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지금 그 좀 헌법이 좀 위배되는 것도 있고 기관 간의 조정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개정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당이 좀 손을 놓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공수처는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기사에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한번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인데 이 바쁜 와중에 본인의 치부가 드러난 경우에 대해서 내사한 건 더 부적절하다라는 주장. 조 의원님은요? 예, 우선 이제 헌법 관련된 말씀을 하신 헌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을 구했는데 합헌인 것으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정지부가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당연히 검찰과 공수처 간의 그 권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그 조정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공개 소환에 대한 겁니다. 이 비공개 소환에 대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비공개 소환,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것을 이제 검찰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을 폐지한 거죠. 포토라인 아시는 것처럼 물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혐의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포토라인에 서서 마치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된 것처럼 약간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비공개 소환, 포토라인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공개 소환하는 것 자체가 황제 소환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검찰도 아마 검찰에 출입하고 있는 그 법조 기자는 잘 아실 텐데 비공개 소환을 할 때 뭐 비밀 통로 같은 걸 알려져 가지고 거기로 들어와서 소환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검찰의 관용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서 이것을 물론 이제
처장의 제네시스 차량을, 그러니까 1호차 아닙니까? 1호차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공개 소환, 그리고 관용차를 타고 소환조사 임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황제 소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지난 4월이죠. 그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자료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력, 나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예민한 인사자료가 통째로 유출이 돼서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감찰을 통해서 유출된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 다시 그 원래 자기 부서로 이제 복귀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공수처가 좀 반응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그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문제 등등 뭐 이런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한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CCTV가 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된 것을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공수처가 유출했던지 아니면 검찰이 유출했던 둘 중에 하나가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사를 진행했다. 그것도 내사도 그냥 비밀 내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사 번호를 부여해서 진행을 했고, 내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은 그 해당 언론인에 대해서 무슨 혐의가 있거나 여기서 입건 처리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찰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수처가 앞서서 이 관용차 논란에 대한 이 보도자료, 공문성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냄에 따라서 공수처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뒷수사 논란까지 더욱더 불거진 건데요. 이양수 의원님, 네. 많은 보도를 보니까 공수처는 내사는 정당했다라는 당당한 입장인데 현장을 들른 공수처 수사관은 내 개인적으로 첩보 활동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혀서 지시받은 적은 없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다. 이런 좀 앞뒤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난감했겠죠.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조사하러 갔는데 그게 또 언론에 또 취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시킨 건 아니다. 그런데 뭐 이걸 내가 혼자 했겠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그 공수처에서 한 이번 언론에 대한 내사가 올바르다고 본인들도 생각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아까 조금 얘기 나왔습니다. 위헌 문제가 지금 공수처법이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해결된 게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구속을 경찰에서는 10일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20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20일 동안 어떤 사람을 구속을 해요. 그다음에 검찰에 이첩을 이제 시켜요. 그 사람이 이제 기소권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 검찰에 갔을 때 검찰이 이 사람을 다시 20일 동안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최고의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더 진짜 논의를 해야 되고 공수처는 지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은 계속 신경전 벌이고 있어요. 검찰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사에 대한 진정권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들 소환할 땐 전부 다 차량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사람은 어떤 기관이든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수처가 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서 절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원칙적인 것을 국민들한테 내보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 좀 하라라고 하는데 조 의원님의 답변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그 비공개 소환의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비공개 소환할 것이냐, 절차와 방법, 관용차를 계속 내줄 거냐, 그러니까 뭐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들이 공수처, 검찰, 경찰이 비공개 소환에 대한 원칙을 좀 정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정해지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수사기관들이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순서로 조승래, 이양수 두 분 의원님, 재선 의원님 맞수 한번 토론해봤습니다. 공수처는 왜 그 CCTV를 뒤졌나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두 분 모시고 맞수 뜨거운 주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